여러분, 영화관 좌석에 앉아 불이 꺼지는 찰나의 침묵을 기억하십니까? 특히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처럼 기괴하고 치밀한 음모론을 다루는 영화라면 우리는 단순히 화면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묘한 공간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 등 뒤 어두운 구석에서 들리는 정체 모를 불길한 발소리, 이 모든 것은 돌비 애트모스라는 현대공학이 만든 치밀하고도 방대한 설계도 덕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극장 시스템을 움직이는 원리가 우리 손에 든 작은 마이크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다는 점입니다. 마이크와 스피커는 사실 서로의 꼬리를 무는 쌍둥이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 쌍둥이 공학이 어떻게 소리를 고정하고 우리에게 전달하여 영화 속 음모론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해체해보겠습니다. 인류 설계도의 이면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기어코 툴즈,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전자기기 중 마이크와 스피커만큼이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는 도구는 없습니다. 마이크가 공기의 물리적인 떨림을 받아들여 전기에너지라는 데이터로 바꾸는 장치라면 스피커는 그 전기 데이터를 다시 공기의 물리적인 떨림으로 복원해내는 장치입니다. 입력을 출력으로 뒤집기만 하면 되는 에너지의 방향성만 반대인 거울 쌍둥이인 셈입니다. 마이크 캡슐 안의 얇은 진동판이 외부 소리에 반응해 미세한 전기를 만들어낼 때 스피커 안의 진동판은 전기를 받아 자석과 코일의 힘으로 공기를 밀어내며 소리를 재창조합니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물리적 평행 이론이 현대 음향공학의 정점인 돌비 애트모스로 진화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기존의 서라운드 음향이 단순히 왼쪽이나 오른쪽 같은 정해진 스피커 통로로 소리를 내보내는 방식이었다면 돌비 애트모스는 소리를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 취급하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객체란 소리를 스피커라는 장치에 묶어두지 않고 공간을 떠다니는 하나의 독립된 물체처럼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기자가 분석한 에너지 역전의 설계도를 보면 돌비 애트모스가 소리를 다루는 방식은 철저히 공간 중심입니다. 이 시스템은 소리를 특정 스피커 장치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대신 3차원 가상 공간 안에 정교한 좌표 위에 소리를 고정시킵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주인공의 머리 위를 불길하게 회전하는 환풍기 소리는 더 이상 천장 스피커 하나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상 공간의 상단 우측 사선 지점이라는 좌표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소리 객체입니다. 시스템은 이 좌표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벽면과 천장에 배치된 수많은 스피커를 유기적으로 움직여 최적화된 파동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은 수만 개의 점을 정교하게 찍어 입체적인 조각상을 빚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소리가 벽면을 타고 흐르고 천장의 경계를 가로질러 우리 몸을 관통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 정밀한 설계는 마이크가 포착했던 그 찰나의 진동을 현실 공간 속에 완벽하게 복원해내려는 인간의 지독한 집념에서 탄생했습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가를 파악하는 능력은 낭만이 아니라 곧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캄캄한 밤 뒤쪽 왼쪽 사선 방향에서 아주 미세하게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 조상의 뇌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그 위치를 파악하고 도망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진 공간 음향 인지 능력의 본질입니다. 우리 뇌는 왼쪽 귀와 오른쪽 귀의 소리가 도달하는 미세한 시간 차이와 소리 크기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소리가 머리 뒤를 돌아올 때 귓바퀴에 부딪히며 발생하는 미세한 주파수의 변화까지 본능적으로 읽어내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위치를 정확히 찍어내는 것이죠. 돌비 애트모스는 인류가 수억 년간 진화시켜온 이 원시적인 능력을 공학적으로 역이용한 시스템입니다. 기자가 분석한 청각 생존의 설계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포식자의 위치를 파악하던 날카로운 감각이 현대에 와서는 압도적인 몰입감이라는 이름으로 치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란 소리가 발생하는 위치를 우리 뇌가 정확히 좌표로 찍어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영화관 벽면과 천장을 빼곡히 채운 스피커들은 우리 뇌가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 만큼 정교한 시간차를 두고 소리를 내보냅니다. 영화 부고니아 속 음모론의 실체에 다가가는 주인공의 숨막히는 긴장감을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뇌가 영화 속 불길한 소리들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실제적인 공간 위협으로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화 음향이 단순히 화면 속 정보를 보조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관객의 본능을 자극하여 공포와 의심을 특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가상의 공간 자체를 관객의 고막으로 전달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생존을 위해 소리를 듣는 단계를 넘어 소리를 통해 가상의 세계로 자신의 의식을 완전히 전이시키는 고도의 경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라는 쌍둥이 공학은 가장 완벽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반드시 극장처럼 수십 개의 스피커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소리가 반사되고 굴절되는 경로를 명확히 이해하는 공간의 설계도를 그리는 데 있습니다. 음향 마스터들은 아주 좁은 방 안에서도 입체적인 감동을 고정하기 위해 몇 가지 치밀한 공학적 원칙을 지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소리의 반사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대중화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바는 천장으로 소리를 강하게 쏘아 올린 뒤 그 소리가 다시 바닥의 청취자에게 내려오게 만드는 방식을 씁니다. 기자가 분석한 반사각의 설계도를 보면 소리 파동이 딱딱한 천장 표면에 부딪혀 꺾이는 각도를 정밀하게 계산하면 우리 머리 위에서 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듯한 착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굴절이란 소리가 벽이나 천장 같은 장애물에 부딪혀 방향을 바꾸는 현상을 말하며 마스터들은 이를 이용해 가상의 스피커가 천장에 달려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냅니다. 만약 천장이 너무 높거나 소리를 흡수하는 재질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정교한 물리적 계산은 무너지고 입체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청취 지점의 정밀한 고정입니다. 스피커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앉아있는 위치와 스피커 사이의 거리 조절입니다. 벽면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소리와 천장에서 반사되어 돌아온 소리가 정확히 동일한 시간에 나의 고막에서 만날 수 있도록 거리와 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스피커들이 우리 몸을 중심으로 거대한 구의 형태를 그리듯 배치될 때 비로소 영화 속 기괴한 배경음들이 내 방 벽면의 결을 타고 흐르며 나를 압박하는 압도적인 경험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음의 통제는 공간 전체의 무게중심을 단단히 고정하여 관객이 소리를 몸 전체로 느끼도록 전달합니다. 결국 마스터의 설계도는 값비싼 도구의 성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공간이라는 미로를 어떻게 여행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의 고막에 닿는지 그 전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기술의 정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학적 완벽함이 영화적 서사와 결합하면 어떤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가 애트모스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심리적으로 조종하는지 그 은밀한 공학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는 믿음과 불신, 그리고 거대한 조직의 음모론을 집요하게 다룹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관객이 주인공의 불안과 광기를 그대로 공유하게 만들기 위해 소리를 아주 영리한 심리적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돌비 애트모스는 관객의 의심을 특정 위치에 고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기존의 영화 음향이 화면 속 인물이 말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 정보에 집중했다면 애트모스는 철저히 화면 밖의 존재를 암시하는 데 주력합니다. 기자가 분석한 청각적 세뇌의 설계도를 보면 카메라 렌즈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 즉 관객의 왼쪽 등 뒤나 오른쪽 머리 위 먼 구석에서 아주 미세한 금속성 마찰음이나 누군가의 억눌린 숨소리를 의도적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관객은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자신의 주변 공간을 촘촘하게 에워싸고 있다고 느끼며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의 객체성을 이용한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특정 소리를 하나의 독립된 물체처럼 취급하여 공간 전체를 자유자재로 회전시키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음모론의 실체에 가까워질수록 소리의 회전 속도는 미묘하게 빨라지고 이는 관객의 전정기관과 평형 감각을 미세하게 뒤흔듭니다. 소리가 벽면을 타고 빠르게 회전하며 우리를 영화 속 기괴한 세계로 더 깊이 밀어 넣는 것이죠. 정보의 전달 방식 또한 대단히 치밀합니다. 애트모스는 아주 작은 소리라도 서로 겹치지 않게 주파수 대역을 분리하여 우리 귀에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위치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뇌는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영화가 정교하게 파놓은 음모론의 함정에 관객 스스로가 빠져들게 됩니다.
수만 년 전 인류의 고막을 자극하던 첫 번째 소리가 단순한 생존의 신호였다면 오늘날 돌비 애트모스가 만들어내는 입체적인 소리는 거대한 가상세계로 떠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도구는 이제 우리의 고막을 흔드는 물리적 방식을 완전히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어코 툴즈가 상상하는 미래의 설계도 홀로그래픽 오디오의 세계를 함께 그려보시죠. 상상해 보십시오.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 영화를 감상하는데 집안 어디에도 스피커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공기 중에 떠있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들이 초음파를 이용하여 특정 지점에서만 소리가 나게 만듭니다. 기자가 분석한 무경계 공간의 설계도를 보면 소리의 파동이 공기 입자와 충돌하며 스스로 소용돌이 치듯 회전하여 마치 공기 자체가 입술이 되어 우리 귓가에 말을 거는 듯한 현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원리는 공명입니다. 공명이란 물체가 가진 고유한 진동수와 외부의 진동수가 일치할 때 에너지가 증폭되어 함께 떨리는 현상을 말하며 미래 기술은 공간 전체를 공명시켜 스피커 없이도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더 이상 벽면을 따라 흐르는 소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는 공간의 모든 좌표에서 동시에 피어오르며 우리의 오감을 완벽하게 지배할 것입니다. 공학은 이제 단순히 소리를 전달하는 도구를 만드는 단계를 넘어 우리가 숨쉬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악기로 고정시키는 혁명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언제나 더 생생하게, 더 깊이 소통하기 위해 설계도를 다듬어 왔습니다. 마이크와 스피커라는 쌍둥이 같은 구조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돌비 애트모스를 거쳐 우리 뇌에 직접 감정의 파동을 심어 넣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입체 음향의 비밀은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감정과 영화 속 진실을 우리 몸 전체로 받아들이려는 인류의 지독한 열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화관의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전율은 수만 명의 공학자가 계산해낸 정교한 수치와 인류의 아주 오랜 생존 본능이 만난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설계도의 이면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기어코 툴즈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